관악 3호분이 만들어지고 50년이 흐르는 사이 광개토 대왕의 주력 부대로 자리 잡은 철갑기병을 발판으로 고구려 대제국 건설은 완성돼 갔다. 요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는 그 대가로 얻게 된 다량의 철을 시류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. 귀한 철을 얻게 된 시류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요. 그래서 튼튼한 말을 고구려에 보냅니다. 그 말들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전쟁 때 아주 중요하게 쓰여집니다. 이 모든 것이 5세기 철갑기병을 주축으로 한 군사력을 보강한 뒤에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. 그러나 이 고구려 군대에는 철갑기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보병의 무기 또한 최고 수준에 있어야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무기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역시 이 대행렬도입니다. 여기 칼을 든 병사가 있습니다. 이 칼 손잡이에 둥근 고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환도라고 부르는데 이 고구려 병사들은 내려치기에 적합한 칼을 갖고 있습니다. 또 기병의 주 무기인 창을 들고 있는 병사도 있습니다. 이 기병은 긴 창을 갖고 있지만은 이 보병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 짧은 창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달려드는 적을 찌르기에는 그만인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보병들이 사용하는 이 창의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 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요. 아마 이것은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는데 적합하도록 이 고안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.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도끼를 든 병사들, 부월수라고 부릅니다. 이 도끼나 낫은 예로부터 주로 농사일에 사용되는 그런 기구인데 이 전쟁에서의 부월수의 역할은 창수가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면은 달려들어서 내려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나머지 병사들은 활을 든 궁수들입니다. 보병이나 기병이 모두 사용했던 이 활은 고구려의 최대 무기인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은 좀 특이하군요. 활 시위가 풀어져 있는데도 활이 완전히 거꾸로 구부러져 있습니다. 활이 실제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대단한 탄력성일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성능 좋은 활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고대 전투에 있어서 활은 대단히 중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. 이 벽화 속에 활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활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. 고구려 활, 그 성능이 어느 정도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려 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대대로 우리 활을 만들어 온 맥궁 기능 보유자를 찾았다. 그가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와 물소뿔, 소 힘줄이다. 이것은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다. 그리고 조금씩 불에 달궈 재료를 유연하게 만든다. 그리고는 활 전체를 180도 이상으로 뒤집어 활 시위를 건다. 최고의 활은 이렇게 만들어진다. 좋은 탄력 재료를 한 데다가 또 활을 시추를 걸 적에 190도를 완전히 이제 땡기 걸어야 돼요. 그러니까 걸고 난 뒤에 땡겼다 놓으면 원위치로 가느라고 탄력, 굉장히 멀리 가고 탄력이 좋지요. 그런데 딴 타국 할 때는요, 190도 이래 돌려서 줄 거는 게 없어요. 우리나라 할 하나뿐이에요. 그리고
원위치대로 만들어 것 같으면 현재 사람은 쉬어서 쏠 수가 없어요. 당겨봐야 알아. 당겨봐야 한다고. 그의 재료 중 최고의 것은 물소불. 이 물소불이 고구려 활에 쓰였다면 오늘날의 전통 활은 고구려에서 완성된 것이다.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이 재료를 과연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? 당시 고구려는 주변 국가들과 많은 교육을 맺었거든요. 그런데 광개토당 말년에 남연과 교육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. 남연은 오늘날 산동 지방에 있거든요. 해양을 통해서 교육을 한 것인데 이때 교육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우라는 겁니다. 물소를 받게 됩니다.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당시 남연에게 천리마, 좋은 말과 그다음에 그 생웅피, 고음 가죽으로 만든 말다래를 선물로 보내거든요. 그랬더니 남연의 모용처는 바로 그 수우와 능원조, 앵무새를 보내게 됩니다. 이때 수우란 것은 바로 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에 달린 뿔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많은 규모의 수우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새의 뿔로 활의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. 재료는 밝혀졌다. 그러나 활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벽화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. 이것이 고구려 활이다. 길이가 짧아 기병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단공이다. 수렵도엔 그 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나 있다. 사냥감을 발견한 젊은이가 활 시위를 당겼다. 활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는 화살촉이다. 화살촉의 강도에 따라 관통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. 구이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.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구이동에선 무려 3,000여 점의 화살촉이 쏟아져 나왔다. 현재 이 화살촉들은 더 이상의 부식을 막기 위해 보존 처리 중에 있다. 육안으로 보더라도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카로움이 간직돼 있다. 모양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가늘고 뾰족한 송곳형으로 돼 있다. 그다음에 진짜 놀라게 된 거는 그중에 화살촉이 있었는데요. 화살촉이 수량으로는 약 3,000점 가량이 출토가 됐습니다. 대부분의 화살촉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 화살촉의 날이나 또는 그 몸통의 그 철심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아주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. 1500년 동안 형태를 유지한 이 화살촉의 성분은 어땠을까? 최근 완료된 성분 분석 결과 불순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도 높은 강철로 나타났다. 게다가 탄소량이 평균 0.51%로 오늘날 사용하는 특수강과 맞먹는 강도였다. 결국 이 화살촉은 쇳물을 녹이고 탄소를 줄이는 과정을 거친 초강을 반복해서 두들겨 강도를 높이는 단조법으로 제작됐음이 밝혀졌다. 그렇다면 이 화살촉의 성능은 어느 정도